또다시 시작된 여행.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은 늘 설레는데요. 누구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전북에 김성효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러 가는 길이거든요. 네, 김성효 스님은 여자 스님이시고 그 학급 경영이라든가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밤새워 달려간 곳은 전북 군산의 조그마한 시골 학교. 이경원 선생님을 반갑게 맞이한 사람은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김성효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봄이야, 가서 망치 가지고 와야겠어. 안 봤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봤어요. 오, 4. 자, 어때? 선생님 저 예뻐요. 예뻐? 어때? 몸은 엄청 아름다우시지만 속은 상남자가 들어있는 선생님. 그래서 뭐든지 대담하게 탁탁탁 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막상 교실에서 처음 본 건 안 그래도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네, 그리고 애들 이걸 아침 사다가 자습할 때는 제가 굽거든요. 아침마다 아이들과 함께 와플을 굽는다는데요. 초콜릿도 넣고 적당하게 우유도 부어주고 꽤 솜씨가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빨리 그거 식용유. 선생님 저번에 식용유 안 넣고 구워가지고 탔잖아. 아무래도 요리엔 소질이 없어 보이는 선생님. 네가 생각할 때는 누가 굽는 게 제일 맛있냐, 진우야? 선생님. 역시. 와플 덕분에 교실의 아침은 늘 화기애애합니다. 선생님. 제대로 말해. 고마워 이렇게. 선생님 초콜릿이 너무 심해요. 맛있지 않아? 맛있는데 너무 달아요. 까탈스럽게 나한테. 언제는 안 달아서 맛이 없네. 언제는. 나무랄 건 나무라면서도 동시에 아이들과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는 선생님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거 초콜릿이야? 탄 거 아니야? 산 거 아니야. 가슴 안 채웠어. 생긴 건 좀 그렇지만 맛있네. 김성효 선생님표 와플. 아이들 아침밥까지 일일이 챙기고 싶어하는 선생님의 마음이죠. 오늘 밥 먹고 왔어요? 아니요, 못 먹고 왔어요. 왜 안 먹어야지? 늦잠 잘 때도 있고, 빨리 스쿨버스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부모님들이 너무 직장을 빨리 나간다든가 또는 아침에 스쿨버스를 타야 한다든가 학생들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아무튼 밥을 안 먹고 오는 아이들 엄청 많아요. 엄마가 있는 집처럼 평화롭고 포근한 교실을 만들고 있는 김성효 선생님. 그만큼 선생님에 대한 아이들의 마음도 각별한 것 같습니다. 간디, 그리고 세종대왕과 더불어 아이들의 멘토로 선정될 정도니 말입니다. 이쯤 되니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수학문제 왜 벌써 풀고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암산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아침에 맨날 하라고 하셔서. 수학뿐만이 아닙니다.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기가 할 일을 척척 알아서 하는데요. 체크리스트요. 체크리스트가 도대체 뭐예요? 그거 뭐더라? 자기가 할 일을 체크해서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지금부터 10월 14일 학급 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리하고 눈을 감아주세요. 급프 남송 시작! 님들의 불신은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꿋꿋하게 뿌리를 내린다. 지각을 확인하겠습니다. 법원 둘의 주례장 말씀해주세요. 저희 법원둘에는 지각한 학생이 없습니다. 저희 경찰청둘에는 지각한 학생이 없습니다. 과제를 확인하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아이들이 직접 조리를 진행합니다.
과제는 학습 일지와 선생님의 개입 없이 모둠끼리 돌아가며 출석과 과제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자율성을 기르기 위한 김성효 선생님의 학급 운영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업 10분 전이 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노래를 부릅니다. 수업을 준비하라는 일종의 신호라고 하네요. 드디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체육은 그래서 이제 교실 놀이 할게요. 지훈이도 그렇고 일단 동현이 때문에 선생님이 동현이를 위해서 뭔가 움직이지 않는 놀이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놀이의 제목은 외로운 임서방? 동현이가 임시라 그렇게 붙였다네요. 웃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죠? 표정 상태에서 볼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외로운 임서방, 외로운 임서방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선생님 동현이랑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도 함께 참여하는 놀이 외로운 임서방. 이경원 선생님도 흐뭇한 표정인데요. 아이들 반응이 꽤 폭발적입니다. 교과서 나오는 활동은 사실 좀 학생들한테는 너무 익숙하고 재미가 없고 배우지 않아도 이미 다 아는 그런 놀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학급 상황에 맞게 조금 이렇게 변형해서 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저희 동현이가 그날 처음 이렇게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따뜻하게 맞아주고 싶었어요. 얘가 항상 혼자 있어야 되고 병원에서 거의 2달간 생활을 했는데 학교에 왔을 때 나머지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나를 기다렸구나 이런 느낌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는 김성효 선생님만의 수업. 사실 무슨 수업을 해야 되나 걱정일 수 있는데 놀이 수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애들하고 노는 모습을 밖에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6학년 교실이란 말이에요. 6학년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남자 여자애들이 이렇게 막 섞여서 노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고 선생님 스스로 6학년 아이처럼 행동하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쉬는 시간. 하나둘 선생님 곁으로 오는 아이들. 뭔가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공정무역 이따가 봐야지. 예나야, 이게 언제 거니? 공채점이 그냥 제가 해가지고 온 거예요. 잘 썼어요. 왜 취미를 붙였나.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여기다 추가해서 물어보면 어떨까? 쉬는 시간에도 김성효 선생님은 별로 쉴 틈이 없어 보입니다. 공책 정리한 내용도 보여주고 학습일지 써온 거 맞게 썼는지 또 뭐 문제를 풀었는데 맞았는지 틀렸는지. 김성효 선생님 반 아이들의 공책 정리법은 조금 독특한데요. 한번 살짝 볼까요?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수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반드시 써야 하고요. 여기저기 특별한 부호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들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책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위쪽 학습 내용란에는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쓰고 아래쪽 학습 일지에는 수업 내용을 일기식으로 정리합니다. 왼쪽엔 특수부호가 적힌 칸이 있는데요. 느낌표는 수업 시간에 새로 알게 된 내용, 물음표는 미처 못 물어본 궁금한 내용, 그리고 역삼각형 표시는 남과 다른 나만의 생각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넘게 공책을 정리를 하게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근데 저는 그 공책이 정말 중요하게 수업에서 다뤄지기도 하지만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자산처럼 남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에 있어서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막 웃기고 게임을 막 신나게 한 걸로 그렇게 땡 끝나면 정말 남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랑 시작과 끝을 정말 목표 하나를 꾸준하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집중하는 힘? 이런 걸 길러주는 것들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저한테는 공책. 점심시간. 밥 먹으러 가야 돼? 밥 가지고 오네? 급식실에서 밥을 먹지 않고 교실로 밥을 가져오는 아이들. 동현이와 2명의 여학생만 남아 교실에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 나가고 3명간만 같이 먹어요? 얘 다리가 아파서 못 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혼자 먹는데 심심하니까 애들이랑 같이 몇 명이 돌아가면서 먹어줘요, 같이. 2달 전 자전거를 타다 다리뼈가 부러진 동현이. 아직 자유롭게 걷지 못하는데요.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두동 나왔어요. 그 때문에 혹시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진 않을까 늘 배려하는 친구들. 마음이 참 따뜻하네요. 수업이 끝난 후 어디로 가는지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아하, 오늘은 보미가 은희에게 피아노를 배우는 날입니다. 서로가 잘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김성효 선생님 반의 독특한 문화라는군요. 도, 여기만 도심이시고 여기만 도심이시고. 따라붙었어. 종이접기도 가르쳐주고 과학 성경. 과학도 가르쳐주고 글을 내고 있어. 글씨도 있고 샤프에도 있어. 친구가 더 편하니까 더 잘 가르쳐주는 것 같고 시간도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서로 약속을 정해서 하는 거니까 더 재밌어요. 교실에선 수학 공부가 한창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지은이가 예나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기로 한 건데요. 지금은 4 더하기 3이니까 아직 7이잖아. 나 비대식 다 까먹었어. 어떡해. 7이잖아. 그러면은 12, 12를 서로 곱하면은 48이랑 36이 되잖아. 세 번 곱하는 그 수가 아니라 그 답의 수구나. 서로서로 도움을 주면서 친구들 사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좀 수학을 잘하는 애한테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끼리 그 협동심도 생기고 그냥 서로 조금씩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친해져요. 학급에 뭔가 독특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 나눔, 배려, 협동, 공동체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익혀야 되는 것들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학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계획을 하고 이제 실천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저한테는 스토리가 되어 가는 거죠. 그렇다면 김성효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학급을 운영하게 된 걸까요? 원래부터 글 쓰는 데 관심이 있었군요. 근데 초임 때 이거를 그냥 하신 거예요? 연수를 갔었어요. 학급 경영 연수를 갔는데 오셔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 교대에서는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실질적인 방법들 갔다 와서 이제 그다음부터 하나씩 적용을 해봤어요. 신교생들은 그런 그런 개념 자체가 잘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라서 어떤 걸 들어도 사실은 그게 뭐 그런가 보지.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나가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반한다는 말 있잖아요. 확 빠졌죠, 아이들은. 3학년.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엄마가 더 좋아요 하면 제가 막 서운해서 집에 가서 울고 그랬어요. 결혼도 안 하셨을 때 아니에요? 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선생님이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질문을 아이들한테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아이들과의 공감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김성효 선생님.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그게 어떤 특정한 기간이 있거나 반드시 해야 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학급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때그때 맞춰서 만들어가는 거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애들 보고 해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분이 학급 운영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는 성찰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계시구나.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됐고. 김성효 선생님의 퇴근길. 유진아. 아니야, 내가 먼저 가. 이제 가자. 내가 먼저 저리 가. 내가 먼저. 오.
겨우 한나절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 모녀 상봉은 늘 애틋합니다. 매일 학교를 마치면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두 딸을 찾아 집으로 향하는 김성효 선생님. 엄마 나 근데 엄청 기쁜 소식 있어. 기쁜 소식은 뭔데? 나 그때 대회 나갔잖아. 돈백사생 대회. 서예? 아니. 그 글쓰기로 나간 거. 나만 은상 받았대. 은상이 더 좋은 거야? 은상이. 와, 애썼네. 그동안 열심히 글을 쓰더니 보람이 있다, 성현아. 내가 수연이를 이겼어. 아이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일하는 엄마는 늘 여의치가 않죠. 저희 남편도 선생님이고 저도 선생님이고 근데 둘 다 굉장히 바쁜 편이에요. 퇴근할 때 항상 아이들 찾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요. 아이들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듣고 또 어떤 일 있었는지 친구들이랑 뭐하고 놀았는지 이런 이야기 듣는 시간이죠. 이렇게 가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 우리 듣가 너예요. 해차 말가 불러. 엄마. 세천년 건강체조해? 세천년 건강체조.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문구점에 들른 모녀. 지금 헬륨풍선 사러 왔는데요. 네, 있어요. 아, 네. 어떻게 팔아요? 이거를 이렇게 통으로 파나요? 재밌을까? 유진아,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재밌을 것 같은데. 바쁜 와중에 동네에서 가장 큰 문구점을 찾아 직접 구입한 헬륨 풍선. 과연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집에 가서 이거를 포장을 할 거야. 다음 날 과학 시간. 네, 이거는 여러분도 많이 사봤죠? 네. 이게 무슨 풍선인가요? 네, 헬륨 풍선.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체들 중에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이 가장 깊은 몇 가지 기체들을 배우는 거예요. 아하, 알고 보니 기체 수업을 위해 특별히 헬륨 풍선을 마련한 선생님.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과자 속에 들어있는 기체가 바로 질소예요. 그런데 여기다 왜 질소를 넣을까? 과자가 부서지지 말라고. 자, 첫 번째, 부서지지 말라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두 번째, 이 속에 늘 고민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재미있는 수업. 네. 잘 설명도 해주시고 좀 친근하게 엄마가 제일 가까워 주세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게 있으면은 일단 기초부터 알려주시고 막 그렇게. 그 사회나 막 그 과학 같은 거 그런 게 가장 재밌어요. 귀에 쏙쏙 박히죠. 제가 그 상위권에 있어도 항상 90점은 못 넘겼었는데 현익을 만나고 나서 90점 못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정말 책에 나오는 이론을 늘 실생활에 응용해보는 김성효 선생님. 헬륨 풍선이 너무 높게 올라가자 이번엔 아이들이 나서 적당한 높이로 띄울 방법을 찾아보는데요. 볼 떴어. 그런데 균형이 안 맞아. 균형이 안 맞아. 내가 다 붙여야 돼. 그래서 지우개를 넣어야지. 결국 지우개로 균형을 맞춘 아이들. 우와! 신기하다! 과학 수업의 끝은 뜻밖의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써서 풍선에 매달아 띄워보내는 일입니다. 선생님 수업이 굉장히 재미있다. 수업이 지루하지 않다. 공부가 전에는 지루했다면 이제는 학교 가면 재밌구나. 학교 가고 싶다. 이렇게 만들 때까지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해요. 수업을 준비하는 것도 자료 준비를 비롯해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수업에 응용을 한다든가 또는 복습이나 예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친다든가 학습 습관을 지도한다든가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과연 미래의 자신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는 편지를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20년 후에 우진이에게 20년 후에 우진아 넌 지금 성실성세가 되어서 부산의 대표가 되는 국회의원이 되어 있겠구나. 와. 멋지다. 뽑아줘야지.
다음은 현중이 차례. 지금 이렇게 한개 쓰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해. 난 지금 행복해. 왜냐하면 지금 날라다니죠.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는 현중이. 지금 행복한데 왜 울어? 아무래도 현중이한테 마음 아픈 일이 있나 봅니다. 선생님 읽어줄까? 비밀? 도연 앞에. 근데 내게 저기를 보면 거기. 며칠 후 선생님이 현중이를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너한테 몇 가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현중이는 따로 부른 건데 너는 걱정하는 게 어떤 거니? 이렇게 부모님이 한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제일 큰 것 같은데.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서 네. 걱정돼? 네. 선생님은 근데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 네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 봐라.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할까? 하지 말까? 이건 선택하는 거지. 네. 그런데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 주어지는 거. 그냥 태어나면 3년 전 주어지는 거. 스킨스쿠버를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아빠. 성격. 부모님 풍선을 날리던 날 눈물을 흘린 것 또한 고를 수 있는 아빠 게 생각 아니야. 때문이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하는 것들은 네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네 잘못이 아니란 얘기야. 왜 울어? 여기는 선생님은 그래서 그래서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뭐냐면 선생님 왜 우나 모르겠네. 네가 선택할 수 없었던 상황이니까, 응?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은 네가 그만 마음 아파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힘들고 슬플 때가 있어. 응? 근데 현우의 곁에는 너의 가슴에 이렇게 별로 남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일 거야. 선생님은 그 어디선가 항상 너를 응원하는 네 가슴에 말하자면 이런 별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힘들 때 너를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줄 거니까 너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선생님이 하는 일은 그런 거야. 김정은 선생님은요, 다른 선생님보다 이렇게 학생에 관심을 많이 주세요. 그냥 학교에다 엄마가 있는 느낌? 다른 선생님보다 더 좋고 챙겨주는 선생님이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졸업식을 앞둔 어느 날 반 아이들이 김성효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물의 양을 모르니까. 물이 약간 재미삼아 만들어 먹기로 한 떡볶이. 선생님도 아이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선생님의 큰딸 성현이도 언니들과 함께 어울리는데요. 맛있지? 먹어요. 오뎅 먼저. 오뎅 먼저 왜? 야채는 금방 익잖아요. 네. 진짜 훌륭하다 니네들. 된 것 같은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을지. 우와. 야 진짜 그림은 정말 그럴듯하다. 자, 그럼 맛은 어떨까요? 맛있는데? 맛있어. 함께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수다도 떨고 선생님과 선생님의 가족 그리고 반 아이들이 한데 어울려 추억을 만들어 가는데요. 이렇게 늘 열려있는 마음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을 더 따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작은 발바리가 있었거든요. 같이 그냥 선생님이랑 선생님 애들이랑 같이 놀면서 그냥 이런저런 거 하고 그런 게 다 재밌어요. 먹을 것도 있으면 다 나눠주시고, 그리고 친구같이
재밌는 거 있으면 다 같이 하자고 하고 그래서 좋아요. 저는 교사로서 아이들이랑 살 때 행복하고 싶었어요. 아이들이랑 그 지내는 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 삶에 만족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아이들이 삶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한다거나 그것을 뭐 나를 침해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나에게 행복이고 만족을 주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 자녀들과 아이들이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섞여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살길 제 스스로 원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지칠 때면 아이들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김성효 선생님. 그런 선생님과 함께 했기에 아이들에게도 6학년 한 해는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